안녕하세요. 나무병원TV 김철응입니다. 오늘은 나무병원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무병원의 종류 그러니까 1종이냐 2종이냐 이런 거는 아니고요. 나무병원 단독으로 설립되어 있는 업체도 있지만 나무병원 플러스 조경업 또는 나무병원 플러스 소독업 이런 식으로 다양한 업종이 한 회사에 묶여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종 중에서도 가장 주력으로 하는 그런 업종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나무병원에서 소속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무병원 그러면은 다 똑같은 나무병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주력 업종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나무병원은 개인이 절대 설립할 수가 없죠. 나무병원은 법인이라는 하나의 회사를 만들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격이 되는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를 등록을 시키면서 나무병원업이라는 것을 하나 등록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법인 안에는요, 이 나무병원이라는 하나의 업종만이 아니라 조경업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산림사업법인이라든지 이러한 여러가지 다양한 업종을 얼마든지 많이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4개, 5개 정도의 업종도 같이 추가가 되어 있는 그러한 회사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나무병원과 관련된 업종, 추가되어 있는 업종은요, 조경업, 소독업, 산림사업법인 일부 나타나고 있고요. 크게 이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어떤 비중 정도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년도에 수목진료 산업 현황 실태조사라는 것을 했습니다. 여기서 수목진료업이 약 1,500억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 중에 보면은요, 수목진료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별 특징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병원 플러스 조경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의 비중이 약 65%에서 70% 정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조사가 된 업체는 약 1061개, 약 1000개 정도의 업체가 설문에 응답을 해서 통계를 냈는데요. 약 1061개의 업체 중에서 714개가 나무병원 플러스 조경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비중이 되겠죠. 또한 소독업, 아파트 이제 관리가 관련된 것도 되겠죠. 소독업 플러스 나무병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회사가 약 201개, 약 18에서 2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병원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병원 플러스 조경업, 나무병원 플러스 소독업 하고 있는 그러한 비중이 전체에서 약 80%, 87%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약 13% 정도만이 나무병원만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병원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는 21년도 조사 당시에 약 13%, 138개 업체 정도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87% 정도는 나무병원 플러스 다른 무언가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조경업과 소독업이고요. 그러면은 이러한 업종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와 나무병원만 하는 경우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살펴보면은요, 이 세 개의 업종 다 공통적으로, 세 군데가 공통적으로 입찰을 목적으로 사실은 나무병원을 설립을 하는 겁니다. 관공서라든지 아니면은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입찰을 따서 우리가 공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데요. 주로 소득업과 관련된 곳은 아파트 입찰에 조금 주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곳에서도 일반 관공서에서 나오는 가로수라든지 이러한 입찰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낙찰이 된다면은 사업을 수행하겠지만 주력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관리업, 소득업 쪽과 관련된 분야에서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조경 같은 경우에는 조경업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입찰 목적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하자 기간 동안에 좀 규모가 있는 조경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하자 또는 하자 후에 유지관리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시행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업종이 특징이라면은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방제가 주 업무가 되겠고요. 치료는 사실은 조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라는 곳의 특성상 나무가 아프다면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비가 꽤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을 입주자 대표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좀 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에서 아마 계속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련된 곳에서는 치료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예찰과 방제 중심의 그러한 업무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찰이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조경업 마찬가지로 입찰을 통해서 하는데, 이건 이제 야외에 있는 가로수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제 건물과 관련된 그런 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의 병해충 방제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플러스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자하고 관련된 부분 또는 하자 이후에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하는데, 이런 것들도 보면은 치료가 사실은 조금 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하자는 이미 그 나무가 이상이 많이 생겼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치료를 하는 것에서 의미가 조금 적을 것 같고요. 유지 관리를 할 때도 직접적으로 크게 나오는 경우가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식재한 이후에 죽지 않으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이제 나무에 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초기에 큰 문제들은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하고 관련된 일을 하는 것들도 약간 제한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 소독업이나 조경업이나 관공서에서 나오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찰은 당연히 다 참여할 수 있고요. 거기서 낙찰이 되면은 치료와 관련된 일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때문에 전혀 못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얼마든지 하지만 단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횟수가 조금 제한적이다, 이러한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곳에서는요, 기본적으로 한 회사를 이루고 있는 기술 인력의 명수가 조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독업이라든지 또는 조경 같은 경우에는 먼저 2명의 기술 인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등록이 되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나무의사, 치료기술자 2명을 또 등록을 해야 되니까 조경 플러스 나무병원이라면은요, 최소 4명이 그 회사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명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나무의사가 예찰이나 진단을 주로 하고, 치료와 관련된 일들은 나머지 분들이 하시는 경우가 좀 많겠죠. 그래서 조금 치료와 관련된 업무를 빠져나와서 뒤에서 바라볼 수 있거나 지시만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나무 병원만 하는 그러한 회사는요, 나무 치료와 진단 두 가지를 다 해야 되겠죠. 근데 진단과 관련된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익은 치료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때문에 나무병원만으로 이루어진 업체는 치료를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나무병원에서 치료를 하려고 그러는데 등록 기준이 2명이잖아요. 나무의사 플러스 수목치료기술자. 그러니까 2명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나무의사가 뒤로 빠져가지고 안 하게 되면은 사실은 운영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어려운 점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병원만 하는 곳에서는요, 수목치료기술자만이 아니라 나무의사도 치료를 하는데 같이 참여를 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은요, 육체적으로 조금 힘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 세 개의 대표적인 업종이 결합되어 있는 나무병원에서 다 똑같은 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서 취업을 하시는데, 어디에 가면은요 굉장히 실망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나무병원만 하는 그런 곳에 가시면은요 굉장히 실망을 하시고 그만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단만 하거나 또는 치료도 지시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곳에서 소독업이나 조경업에 같이 등록되어 있는 그러한 업체로 이직을 하시는 경우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병원에서 주력으로 삼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나무의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차이가 조금 생기고요.
그것은 결국 노동 강도하고 조금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 강도가 조금 약할 수 있는 그러한 나무병원이 있는가 하면 노동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무병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노동 강도만을 놓고 본다면은 나무병원 하나만 하는 그러한 업체가 취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불리한 그러한 환경이긴 한데요. 사실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조금씩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찰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비율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한 5년 정도 해서 내가 어느 정도 경력을 쌓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의 급여를 높여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회사에서는 내가 많은 임금을 요구할 경우에 그냥 새로운 직원을 그냥 대체로 해서 뽑아서 대체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그 일을 진행하는데 크게 이상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이 예찰 또는 진단과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의 경험을 쌓으면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사장님들이 이제 그런 쪽 대표자님들이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러한 한계는 있는 반면에 나무병원만 하는 곳에 있는 분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험을 많이 쌓았고 직접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의 입지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5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회사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임금을 주고서도 계속 유지시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임금이 계속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21년도 자료에 보면은요, 15년 이상 경력의 나무의사들과 5년 미만의 나무의사들 평균 임금 계급층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이상 경력의 나무의사는 500만원에서 600만원 사이 또는 600만원에서 700만원 사이의 응답 비율이 다소 높게 나와 있는 반면에 5년 미만 또는 이제 5년 전후 되는 그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 300만원 미만이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부터 5년 전후까지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이유가 되면은 굉장히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300만원에서 600만원 그러면은 2배 정도 차이까지 날 수 있는 그런 임금 격차가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나무병원의 특수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초기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 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서 기술력을 계속 높여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많은 급여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지나서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은요, 높은 비율의 금액을 주더라도 유지를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단순히 노동 강도의 강함 약함을 떠나서 경험을 얼마나 많이 쌓을 수 있는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의사 선생님들도 보면은요, 우리가 뭐 수술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지금 없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노동 강도는 강하지만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적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노동 강도가 지금 당장의 임금을 결정짓는 건 아니지만 일정 기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임금의 격차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근거가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나무의사로서 10년, 20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몇 년 정도 또는 좀 내 생활을 즐기면서 이 일을 할 것인지, 이러한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어떠한 주력 업종을 가지고 있는 나무병원에 취업을 해야 될지, 이러한 것들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뭐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무병원은 사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진단, 설계, 치료 다 어느 회사나 할 수는 있지만 주력 업종의 차이에 따라서
이 경험의 차이가 조금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라는 사실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약간 부담스러운 게 그래서 소득업과 관련된 쪽이 금액이 적고 또는 경험을 조금 쌓을 수밖에 없느냐, 또 그거는 또 절대 아닙니다. 회사마다 다 사정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이러한 추세라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 또는 여러분들이 취업할 곳이 전부 다 무조건 이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셔서 또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대략적인 이러한 특성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면은 실망을 하는 비율은 조금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제 나무병원의 주력 업종과 관련된 업무의 차이,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렸고요. 시간이 되면은 이 나무병원에서 하고 있는 직무 능력, 그러니까 어떠한 직무를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무병원의 다양한 분야, 주력으로 업체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하는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나무의사분들이 취업을 하실 때 어느 방면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